엄마한테 묻고 싶어. 진짜 딸이랑 가짜 딸 중에 누굴 선택할 거야? 공난숙의 서재의 주영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결혼식 초대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못하는 거지? 차정원이 더 쓸모 있으니까. 건양가에 잘 먹히니까. 그게 아니야. 됐어. 이제 엄마한테 기대 안 해. 주영채는 결연한 표로 선언했습니다. 결혼식 날 모든 걸 폭로할 거야. 차정원이 사기꾼이라는 걸. 내가 진짜 주영채라는 걸. 미쳤어? 그러면 우리 체면은 어떻게 돼? 엄마 체면이 중요해? 내 인생이 중요해? 모녀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공난숙은 딸의 눈빛에서 살기를 느꼈습니다. 주영채는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딸이 아니었습니다. 영채야 제발. 일주일. 그것만 기억해. 그때까지 차정원을 쫓아내지 않으면 내가 직접 나설 거야. 주영채가 돌아섰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공난숙은 멈춰 섰습니다. 진짜 딸과 가짜 딸. 모성과 욕망. 충격적인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친밀한 리플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밀라노의 고급 레스토랑은 은은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크리스탈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나지막한 웃음소리, 바이올린 선율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주영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레스토랑 안쪽 창가 자리에 박경신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금발의 이탈리아 여자가 다정하게 기대어 있었습니다. 여자의 손이 박경신의 팔을 어루만졌고 박경신은 여자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며 웃었습니다. 주영채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영채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박경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영채를 본 그의 얼굴에 짜증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주영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경신은 한숨을 쉬며 냅킨을 내려놓았습니다. 영채야, 여기서 이러지 마. 이러지 말라고? 파리로 도망치더니 여기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 금발 여자가 이탈리아어로 무언가를 물었습니다. 박경신이 여자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주영채는 이미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레드 와인이 공중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박경신과 그 여자에게 쏟아졌습니다. 여자의 비명이 레스토랑을 울렸습니다. 미쳤어? 진정해. 박경신이 주영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가 황급히 다가왔고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박경신은 주영채를 레스토랑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뺨을 때렸습니다. 손 놔. 더러워. 주영채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박경신은 주영채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너를 쫓아왔는지 알아? 돈 때문이야. 네가 가진 거라곤 엄마 돈밖에 없잖아. 돈 많은 여자가 필요했을 뿐이야. 주영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그럼 나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시간? 그냥 심심풀이였어. 박경신의 말이 칼처럼 주영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주영채는 떨리는 손을 들어 박경신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밤거리에 울렸습니다. 박경신은 뺨을 만지며 비웃었습니다. 네가 뭐라고 날 때려? 그는 주영채를 한 번 더 훑어보더니 돌아섰습니다. 주영채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웨이터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주영채는 손을 저었습니다. 웨이터는 망설이다가 물러났습니다. 주영채는 홀로 남겨진 밀라노 거리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사랑했던 남자는 돈만 보고 다가왔고 이제 더 나은 먹잇감을 찾아 떠났습니다. 주영채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밀라노 호텔 객실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주영채는 흐트러진 머리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고 방 안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스마트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화면에 밝은 빛이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무심코 소셜미디어를 열었습니다. 타임라인을 내리다가 주영채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약혼 파티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건양그룹 로고가 배경에 보였고 샴페인 잔을 든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진세훈과 팔짱을 끼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주영채의 옷을 입고 주영채의 이름으로 소개된 여자. 차정원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주영채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차정원은 주영채가 아끼던 샤넬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주영채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고 진세훈은 그녀를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축하해요. 주영채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건양그룹 며느리 축하드립니다. 주영채는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히 내 이름으로. 주영채는 스마트폰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스마트폰이 벽에 부딪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거미줄처럼 깨졌습니다. 주영채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거울 속에는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울어부은 눈, 창백한 얼굴, 흐트러진 머리. 이것이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소셜미디어 속 차정원은 빛났습니다. 주영채의 삶을 잊고 주영채의 이름으로 웃으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훔쳤어. 내 남자를, 내 이름을, 내 모든 걸 다 훔쳤어. 주영채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주영채는 거울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쾅! 거울에 금이 갔습니다. 손에서 피가 흘렀지만 주영채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차정원, 절대 용서 안 해. 네가 가진 모든 걸 빼앗아 올 거야. 주영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수에 대한 집념이 눈동자에 이글거렸습니다. 주영채는 깨진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금이 간 거울 속에서 7개의 자신이 각기 다른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주영채는 입가에 냉소를 머금었습니다. 파리에서 박경신에게 당한 굴욕, 지금 한국에서 차정원이 자신의 삶을 사는 모습. 모든 것이 주영채를 분노로 몰아넣었습니다. 복수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에서 빠르게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밀라노 공항 체크인 카운터 앞에 주영채가 섰습니다. 승무원이 환하게 미소 지으며 여권을 받았습니다. 서울행 항공권을 예매하고 싶습니다. 네, 손님. 신용카드를 주시겠어요? 주영채는 지갑에서 블랙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승무원이 카드를 긋더니 곧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카드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영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승무원이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 카드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돼. 주영채는 지갑 속 카드를 모두 쏟아냈습니다. 하나씩 시도했지만 모든 카드가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주영채는 황급히 카운터에서 물러났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 공난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드디어 공난숙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카드가 다 막혔어. 그래서? 공난숙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지금 당장 풀어줘. 한국 가야 한다고. 안 돼. 넌 거기 있어.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차정원이 내 이름으로 진세훈이랑 약혼했다고. 내가 가서 다 밝혀야. 닥쳐. 네가 박경신이랑 도망가서 다 망쳐놨잖아. 이제 와서 돌아온다고? 그냥 가에 뭐라고 설명할 건데. 그건 차정원이 사기를 친 거잖아. 내가 돌아가서. 영채야. 공난숙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넌 이제 필요 없어. 차정원이 네 역할을 더 잘하고 있거든. 돌아오지 마. 엄마. 통화가 끊겼습니다. 주영채는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공난숙은 받지 않았습니다.
주영채는 화장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날 버렸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주영채는 공항 라운지로 나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는데 중년의 한국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롤렉스 시계를 찬 남자였습니다. 실례지만 괜찮으세요? 주영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친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시죠? 무슨 어려움이라도 있으세요? 주영채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주영채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카드가 막혔고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데 방법이 없다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항공권 비용 정도는 문제 없어요. 주영채의 눈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한국까지 저와 동행해 주세요. 혼자 가는 비행이 지루해서요. 주영채는 남자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역겨움이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영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어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남자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주영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굴욕이었습니다. 재벌 딸로 살던 자신이 이렇게 초라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영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모든 게 차정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탁소 앞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주영채는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눌러쓴 채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4시쯤 조미향이 장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주영채는 차에서 내려 조미향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조미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영채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혹시 차정원 씨 아세요? 정원이요? 그럼요. 어떻게 아세요? 저는 정원이랑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우연히 이 근처 오다가 정원이가 여기서 살았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조미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 정원이 친구. 어서 들어와요. 조미향은 주영채를 세탁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조미향이 차를 끓여 내왔습니다. 정원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조미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영채는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몰래 눌렀습니다. 어떻게 힘들었는데요?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거든요. 살인 혐의로 감옥에 가셨어요. 그것도 5년 동안이나. 살인이요? 주영채는 놀란 척했습니다. 네. 근데 기범 씨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억울하게 당하신 거예요. 정원이도 그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학교에서 왕따도 당하고 엄마한테도 버림받고. 정원이 엄마가 버렸다고요? 네. 정원이 어릴 때 떠나셨대요. 그 후로 소식도 없고. 정원이가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하는지. 조미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주영채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완벽한 약점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정원이는 어때요? 아, 요즘은 정말 좋아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결혼이요? 네, 진세훈 씨라고 건양그룹 부사장님이래요. 정원이가 드디어 행복해질 것 같아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조미향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영채는 겉으로는 축하한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친구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요? 저는. 주영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미라예요. 미라씨, 정원이 연락처 알려드릴까?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따로 연락할게요. 오늘은 정원이 근황이 궁금해서 들렀던 거예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주영채는 세탁소를 나섰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녹음된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조미향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살인범의 딸. 버림받은 아이. 거짓 신분. 완벽해. 주영채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차정원의 과거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주영채는 그 폭탄의 기폭장치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언제 터뜨릴지만 결정하면 됐습니다. 주영채는 스마트폰에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차정원의 약점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정과 엄마의 유기, 가난한 배경, 거짓 신분. 모든 것이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차정원, 넌 끝났어. 내가 반드시 네가 가진 모든 걸 빼앗아 올 거야. 주영채의 눈빛에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카페. 주영채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곧 안진아가 들어왔습니다. 안진아는 선글라스를 쓴 주영채를 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빅토리야? 안진아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주영채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날 그렇게 부르지 마. 내 진짜 이름은 주영채야. 뭐라고? 안진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주영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지금 진세훈과 약혼한 여자는 가짜야. 차정원이라는 사기꾼이지. 말도 안 돼. 증거라도 있어? 주영채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어린 시절 공난숙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해외 유학 시절 졸업 사진, 학교 졸업장, 심지어 DNA 검사 서류까지. 이것들을 봐. 내가 진짜 주영채라는 증거야. 안진아는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정말이라면. 정말이야. 차정원은 내 신분을 훔친 사기꾼이야. 안진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날 찾아온 거야? 너도 차정원 때문에 진세훈을 잃었잖아. 주영채는 안진아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안진아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계속 말해봐. 함께하자. 차정원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러면 너도 진세훈을 되찾을 수 있어. 안진아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결혼식이야. 주영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 모든 걸 폭로할 거야. 하객들 앞에서, 언론 앞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차정원이 사기꾼이라는 걸 밝힐 거야. 그럼 차정원은 완전히 무너질 거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거지. 안진아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재미있겠네. 그럼 함께 할 거야. 주영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진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영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 차정원이 무너진 후 진세훈은 내가 데려가는 거야. 상관없어. 난 진세훈에게 관심 없어. 내 신분과 명예를 되찾는 게 목적이니까. 두 여자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복수의 동맹이 맺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계획을 말해줘. 안진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주영채는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우선 결혼식장 배치도부터 볼게. 내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타이밍이 중요하거든. 화면에는 건양 호텔 대연회장 도면이 떠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자세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착석한 후 신랑 신부가 입장하기 직전에 나타날 것이라고. 그리고 프로젝터로 모든 증거를 보여줄 것이라고. 근데 왜 빅토리아라는 이름을 쓴 거야? 신분을 숨겨야 했으니까. 차정원이 눈치채면 안 되잖아. 그렇긴 하지. 안진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해외에 있었던 거야? 밀라노. 박경신 그 새끼 쫓아갔다가 배신당했어. 주영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남자 때문에 다 망쳤네. 맞아. 그래서 더 화가 나. 내가 없는 사이에 차정원이 내 인생을 다 훔쳐갔어. 완벽하네. 안진아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두 여자는 차정원의 몰락을 상상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난숙의 저택 응접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주영채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공난숙은 서류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채, 네가 왜 여기? 엄마 나 다 알아. 주영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뭘 안다는 거야? 차정원이 내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거. 진세훈이랑 약혼했다는 거. 엄마가 그걸 허락했다는 거. 공난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채야 앉아. 설명할게. 설명은 필요 없어. 나 결혼할 거야. 진세훈과. 주영채의 선언에 공난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채야 상황이 복잡해졌어. 이미 건양가에서는 차정원을 주영채로 알고 있고. 그럼 진실을 밝히면 되잖아.
주영채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 체면은 어떻게 돼? 가짜 딸을 내세워 건양 가와 혼담을 진행했다는 게 알려지면? 그건 엄마 잘못이잖아. 네 잘못이기도 해. 박경신이랑 도망간 건 누구야? 공난숙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녀는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엄마, 난 일주일만 기다릴 거야. 주영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차정원을 쫓아내. 그리고 내가 주영채로 돌아가게 해. 안 그러면 내가 직접 나서서 다 폭로할 거야. 영채야, 제발. 난 내 인생을 되찾을 거야. 누가 막든 상관없어. 엄마라도. 주영채는 공난숙을 한 번 더 노려보고는 돌아섰습니다. 공난숙은 주영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딸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순진하고 철없던 영채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에서 살기마저 느껴졌습니다. 주영채가 문을 나서려 할 때 공난숙이 말했습니다. 영채야. 주영채가 멈춰 섰습니다. 시간을 줄게. 근데 함부로 움직이지 마.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면 네가 손해야. 일주일. 그것만 기억해. 주영채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공난숙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구실장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어쩌시겠습니까? 일단 지켜봐. 영채가 뭘 하는지. 차정원 씨는 어쩌고요? 아직 그대로 둬. 어차피 결혼식까지 얼마 안 남았어. 공난숙은 계산기를 두드리듯 손가락으로 팔걸이를 두드렸습니다. 진짜 딸과 가짜 딸. 누가 더 유리한지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냉정한 사업가의 눈으로. 공난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택 정원에서 영채가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공난숙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모성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건양백화점 VIP 라운지는 고요했습니다. 주영채는 선글라스를 끼고 입장했습니다. 김성희가 서류를 정리하다가 주영채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떻게 오셨는지요? 김성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영채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차정원 아시죠? 김성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차정원 씨를 어떻게 아시는지요? 저 주영채예요. 진짜. 김성희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씀을? 지금 진세훈이랑 약혼한 여자는 가짜예요. 차정원이 제 신분을 훔친 거죠. 김성희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차정원이 원래 이 백화점 직원이었다는 거. 김성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영채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차정원의 과거를. 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말할게요. 차정원은 명품관에서 심부름하던 직원이었죠. 노민구라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 남자한테 차였어요. 제가 조사한 게 맞나요? 김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발 정원 씨를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둬요. 제 인생을 훔친 사기꾼을요? 주영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원 씨는 힘들게 살았어요. 아버지는 감옥에 계시고 어머니한테는 버림받았어요. 간신히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게 사기칠 이유가 돼요? 그건. 김성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영채는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차정원과 저의 관계 어떻게 시작됐죠? 제가 왜 말씀드려야 하나요? 안 하시면 제가 다른 방법으로 알아낼 거예요. 그게 더 시끄러울 텐데요. 김성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차정원과 주영채가 고등학교 동창이었다는 것, 주영채가 차정원을 파티에 데려갔던 것, 영채의 제안으로 신분을 바꾸게 됐다는 것을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 신분을 완전히 훔친 거네요. 주영채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주영채 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원 씨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용서요? 주영채는 김성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없어요. 차정원은 제가 가진 모든 걸 훔쳤어요. 이름, 남자, 미래. 그걸 용서하라고요? 하지만 김성희 실장님. 주영채의 목소리가 협박조로 변했습니다. 제가 왔다는 거 차정원한테 알리지 마세요. 알리면 실장님도 같이 무너질 거예요. 차정원의 사기를 방조한 공범으로요.
김성희는 주영채를 무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주영채는 선글라스를 다시 쓰고 라운지를 나섰습니다. 김성희는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에게 경고해야 할지 아니면 침묵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영채는 백화점을 나서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정원의 과거를 모두 파악했습니다. 이제 그 정보들을 무기로 사용할 일만 남았습니다. 건양그룹 본사 1층 로비. 주영채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안내 데스크에 다가갔습니다. 직원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 황 실장님께 전해주실 서류가 있어요. 주영채는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진태석 회장님 칠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라 직접 전달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주영채는 재빨리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30분 후 황 실장이 봉투를 들고 진태석의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황 실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진태석은 서류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현재의 주영채가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 네,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서류에는 차정원의 백화점 직원 시절 사진, 노민구와의 과거, 그리고 주영채의 고등학교 동창들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황 실장. 네, 회장님. 조사해봐. 조용하게. 알겠습니다. 황 실장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주영채의 고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졸업 앨범을 확인하고 동창들의 연락처를 수소문했습니다. 며칠 후 황 실장은 주영채의 고등학교 동창 3명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황 실장이 현재 주영채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아시나요? 동창들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모르는데요? 주영채 동창이라고 했는데. 영채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훨씬 달랐어요. 황 실장은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진짜 주영채의 고등학교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이건요? 아, 이게 영채죠. 맞아요. 황 실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황 실장은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정원의 과거 직장 동료들을 인터뷰하고 백화점 CCTV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주영채는 건양그룹 맞은편 카페에 앉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황 실장이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는 것도 백화점을 찾아가는 것도 모두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착착 진행되네. 주영채는 아메리카노로 홀짝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타임라인을 확인했습니다. 결혼식까지 2주. 황 실장의 조사가 완료되려면 일주일.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주영채는 노트북에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D-7 황 실장 조사 완료 예정. D-3 진태석에게 최종 보고. D-Day 결혼식 폭로.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차정원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주영채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건양그룹 건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곧 다 무너질 거야. 주영채의 눈빛에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차정원의 성은 곧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주영채가 직접 성벽을 허물 것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 앞. 주하늘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주영채가 나타났습니다. 오빠. 주하늘은 주영채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채, 네가 언제 왔어? 며칠 전에. 오빠 차정원 그 사기꾼 알지? 주하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는 거야? 차정원이 내 이름으로 진세훈이랑 약혼했어. 나 경찰에 고발할 거야. 영채야. 주하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앉아서 얘기하자.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주하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원 씨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생각해 봤어. 사기를 쳤는데 무슨 이유가 중요해? 넌 정원 씨 디자인을 3번 훔쳤잖아. 주영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넌 정원 씨한테 처음으로 가짜 신분을 제안했어. 파티에 데려가서 주영채 이름으로 소개했잖아. 시작은 네가 한 거야.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순 없잖아. 정원 씨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
넌 모든 걸 가졌으면서 박경신이랑 도망갔고. 주영채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주하늘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내 인생을 훔친 건 잘못이잖아. 맞아. 정원 씨도 잘못했어. 하지만 넌? 주하늘이 주영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도 책임이 있어. 디자인을 훔친 것, 정원 씨를 이용한 것, 파리로 도망친 것. 다 네 선택이었어. 주영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하늘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곧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오빠, 그래도 난 내 인생을 되찾을 거야. 어떻게? 결혼식 날 다 폭로할 거야. 차정원이 사기꾼이라고. 주하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 정원 씨는 끝장이야. 그게 내 목표야. 영채야. 주하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만약 내가 정원 씨 편을 들면 오빠도 같이 무너질 거야. 주영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난 누가 막아도 상관없어. 오빠라도. 주하늘은 주영채의 눈빛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전의 영채가 아니었습니다. 단단해졌고 냉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섭게 변했습니다. 넌 변했어. 세상이 날 변하게 만들었어. 주영채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빠, 마지막으로 경고할게. 차정원 편 들지 마. 안 그러면 공여사한테도 다 말할 거야. 오빠가 차기범 딸을 도와주고 있다고. 주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영채는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주하늘은 주영채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복수의 눈이 먼 주영채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하늘은 스마트폰을 꺼내 차정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심하세요. 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 주하늘은 망설였습니다. 과연 차정원에게 경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숙명인지. 주하늘은 문자를 지우고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건양백화점 2층 명품관. 주영채는 검은색 바람막이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쓴 채 기둥 뒤에 숨었습니다. 멀리서 차정원과 진세훈이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정원은 주영채의 시그니처 스타일인 크림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주영채가 아끼던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 도둑년. 주영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차정원과 진세훈은 샤넬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영채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매장 직원이 드레스들을 보여줬습니다. 차정원이 한 벌을 골라 피팅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세훈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차정원이 드레스를 입고 나오자 진세훈의 얼굴에 감탄이 번졌습니다. 완벽해. 영채 씨한테 정말 잘 어울려. 주영채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영채 씨. 자신의 이름을 차정원에게 부르는 진세훈.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차정원이 드레스를 구매하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주영채는 카페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차정원과 진세훈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웃고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 그때였습니다. 진세훈이 차정원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차정원에게 키스했습니다. 주영채는 그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카메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증거 확보. 주영채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차정원이 주영채 행세를 하며 진세훈과 키스하는 장면. 이것만으로도 사기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차정원과 진세훈이 카페를 나섰습니다. 주영채는 재빨리 기둥 뒤로 숨었습니다.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주영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남자, 내 삶 다 훔쳐갔어. 두 사람이 사라진 후 주영채는 그들이 앉았던 카페 자리로 갔습니다. 테이블에는 아직 커피잔이 남아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마시던 라떼. 주영채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정원이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어떤 기분이었을까? 내 인생을 사는 기분. 주영채는 차정원의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명품 가방들, 고급 카페, 부유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원래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카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아니요.
주영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백화점을 나서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즐기고 있어, 차정원. 곧 끝날 테니까. 주영채는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객실 벽에는 차정원의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백화점 직원 시절 사진, 진세훈과의 데이트 사진, 약혼 파티 사진. 모두 주영채가 수집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주영채는 오늘 촬영한 영상을 노트북에 저장했습니다. 폴더 이름은 디데이 증거 자료였습니다. 폴더 안에는 이미 수십 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차정원을 무너뜨릴 완벽한 무기들이었습니다. 카운트다운 시작이야. 공난숙의 서재는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주영채가 결혼식 초대장을 탁자에 던졌습니다. 초대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디데이를 정했어. 공난숙은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영채야, 무슨 소리야? 결혼식 날 모든 걸 폭로할 거야. 차정원이 사기꾼이라는 걸. 내가 진짜 주영채라는 걸. 공난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쳤어? 그러면 우리 체면은 어떻게 돼? 엄마 체면이 중요해? 내 인생이 중요해? 영채야. 공난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건양그룹과의 관계가 다 깨질 수 있어. 우리 회사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그래서? 난 가만히 있으라고? 내 이름으로 사는 사기꾼을 보고만 있으라고? 주영채도 맞섰습니다. 모녀의 목소리가 서재를 울렸습니다. 시간을 줄게. 조용히 처리할 방법을 찾아볼게. 안 돼.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 주영채는 공난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한테 묻고 싶어. 진짜 딸이랑 가짜 딸 중에 누굴 선택할 거야? 공난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영채는 공난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대답 못하는 거지? 차정원이 더 쓸모 있으니까. 건양가에 잘 먹히니까. 그게 아니야. 됐어. 이제 엄마한테 기대 안 해. 주영채는 돌아섰습니다. 영채야, 기다려. 공난숙이 주영채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다른 방법? 2주 동안 엄마가 뭘 했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주영채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영채야. 주영채는 공난숙의 말을 무시하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공난숙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공난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와인잔을 집어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딸과 사업, 모성과 욕망,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공난숙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냉정하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건양그룹과의 투자 규모, 주식 지분, 예상 수익률. 숫자들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차정원을 선택하면 15% 지분, 영채를 선택하면 관계 단절. 공난숙은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차정원이 더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영채는 친딸이었습니다. 공난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 공난숙은 그 세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모성보다 비즈니스를 선택하며. 영채야. 미안해. 공난숙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차정원을 선택하기로. 적어도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는. 공난숙은 구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주영채 감시해. 결혼식 당일까지 아무 짓도 못하게. 냉혹한 명령이었습니다. 친딸에게 내린 감시 명령. 공난숙은 전화를 끊고 와인을 더 따랐습니다. 죄책감을 술로 씻어내려 했습니다. 호텔 객실은 작전실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벽에 차정원의 사진들을 빼곡히 붙여놨습니다. 빨간 실로 연결된 인물 관계도, 타임라인, 증거 목록.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열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큰 글씨로 진실이라고 적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차정원의 백화점 직원 시절 사진을 넣었습니다. 명찰을 단 차정원. 손님들에게 고개 숙이는 차정원. 명품을 나르는 차정원. 주영채는 각 사진 아래에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차정원 백화점 심부름 직원. 최저임금 노동자.
세 번째 슬라이드에는 주영채 본인의 증명 자료들을 배치했습니다.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학교 졸업장, 여권 사본. 모든 서류에는 주영채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에는 DNA 검사 결과를 넣었습니다. 주영채와 공난숙의 친자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99.99% 일치. 과학적 증거였습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부터는 차정원의 거짓말 목록이었습니다. 학력 사칭, 경력 사칭, 신분 도용, 사기 결혼. 하나하나 나열했습니다. 증거 사진들과 함께. 주영채는 마지막 슬라이드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결론 차정원은 사기꾼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저장하고 USB에 복사했습니다. 예비 USB도 준비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주영채는 USB를 목걸이에 달았습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영채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장에서 새로 산 드레스를 꺼냈습니다. 순백색 드레스.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이었습니다. 차정원보다 더 눈부시게 빛날 드레스. 드레스를 입어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머리를 높이 올려 묶었습니다. 진주 귀걸이를 착용했습니다. 립스틱은 선명한 빨간색을 발랐습니다. 복수의 여신 같네. 주영채는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냉소적이고 잔인한 미소. 주영채는 결혼식 초대장을 들었습니다. 3일 후 토요일 오후 2시 건양호텔 그랜드 볼룸. 차정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네 인생 최악의 날이 될 거야. 주영채는 초대장을 벽에 붙였습니다. 타깃 한가운데에 핀으로 고정했습니다. 마치 다트를 던질 관역처럼. 주영채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복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결혼식장에 입장하는 순간 사람들의 놀란 표정, 차정원의 무너지는 얼굴, 진세훈의 배신감. 완벽해. 모든 게 완벽해. 주영채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도 복수를 꿈꿨습니다. 차정원이 울부짖는 모습을,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지는 모습을. 주영채는 그 꿈을 꾸며 잠들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입가에 띈 채. 웨딩숍의 피팅룸은 환한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차정원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순백색 드레스가 차정원의 몸매를 완벽하게 감쌌습니다. 레이스 장식이 우아하게 흘러내렸고 긴 베일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와! 진세훈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차정원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한 미소가 얼굴에 번졌습니다. 하지만 눈 깊숙한 곳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행복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세훈 씨. 응? 나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진세훈은 차정원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해줘. 약속해. 진세훈은 차정원을 끌어안았습니다. 차정원은 진세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정말로. 우리 행복할 거야. 영채씨. 차정원은 영채씨라는 호칭에 찔렸습니다. 거짓말로 쌓아 올린 행복.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는 행복. 사랑해. 차정원이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진세훈이 차정원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두 사람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입 맞췄습니다. 피팅룸 안은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웨딩숍 직원이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손님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차정원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물러갔습니다. 차정원은 다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이 드레스로 결혼식 올릴 거야. 세훈 씨랑. 당연하지. 3일 후면 우리 결혼이야. 차정원은 웨딩드레스를 벗으며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계속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웨딩숍 밖. 주영채가 선글라스를 끼고 서 있었습니다. 쇼윈도를 통해 차정원과 진세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행복해하는 두 사람. 사랑에 빠진 두 사람. 주영채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차정원. 차정원을 안고 있는 진세훈.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행복해 보이네. 주영채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 행복 3일만 더 누려.
그 다음엔 지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영채는 사진을 확인하고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거리에 울렸습니다. 차정원은 자신이 찍히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웨딩숍 안 차정원은 진세훈과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3일 후에 만나. 응. 그날 제일 아름다운 신부로 만날게. 두 사람은 입 맞추고 헤어졌습니다. 차정원은 차에 올라타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채.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